앞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코어 객체가 무엇이다를 정의를 했다면 이번 강의는 그것들을 사용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자바스크립트 배열이 되겠는데요.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원소들을 연속적으로 저장하고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다루는 데이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아래에 보면은 이제 CTS라는 배열하고 N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CTS는 뭐예요? 서울, 뉴욕, 파리스 같이 여러 개의 원소들을 연속적으로 저장하고 있는데 걔는 뭘로 대변된다? CTS라는 하나의 단위로 대별된다라는 거죠. CTS라는 어레이는 여기 어레이 엘레먼트, 어레이 원소가 3개, 서울, 뉴욕, 파리스라는 3개의 원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접근을 한다 그러면 중괄호로 해서 0, 1, 2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1, 2, 3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먼트 요소는 여기서 0서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간다는 거죠. 0, 1, 2 이런 순으로. 여기 옆에 있는 보시는 n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를 저장하던 뭐 숫자를 저장하던 이렇게 인덱스 값을 통해서 0서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값을 통해서 원소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도 하나의 기본 객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중괄호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생성자 사용해서 어레이 이렇게 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제가 하나씩 나와 있죠. 중괄호를 써서 앞에 나온 것처럼 위크라는 전체를 대별하는 어레이명 위크를 주고 위크의 엘레멘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라는 어레이명을 주고 이 어레이 엘레멘트들은 20,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5개의 엘레멘트 갖다 쓰려면 0서부터 4까지 불러서 쓰면 되겠죠. 자,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는 얘는 고정되지 않고 원소를 추가하면 지가 알아서 늘어나요. 어디에? 배열의 끝에. 추가하면 배열의 끝에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언한 플러스가 뭐였죠? 원소가 5개 있었죠. 5개 있었는데 6번 이게 5라고 하는 것은 0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여기 0서부터 5번째 하면 지가 알아서 끝에 33이라고 추가가 되고 6해서 22 그러면 끝에 지가 알아서 이런 배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0서부터 6까지 엘리멘트로 되어 있는 배열 이름 플러스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10 해가지고 부여를 하면 그러면 7, 8, 9 3개는 중간에 7, 8, 9 이렇게 3개는 undefined가 되겠죠. undefined 값으로 되고 10번이니까 11번째 값이 33으로 부여가 됩니다. 예제 7-2 중괄호를 사용해서 배열 만들기. 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배열 만드는 겁니다. 배열명 주시고
배열의 엘리멘트 값들 정의하면 원소가 0, 1, 2, 3, 4 5개의 원소, 엘리멘트를 가진 배열 프라츠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for 루프 돌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while이 또 루프가 돌아갑니다. 그럼 for는 어디 0부터 5 미만이니까 4까지 배열을 요걸 하나씩 읽으면서 그 배열의 원소값을 사이즈라는 데다 할당을 하죠. 첫 번째 엘리멘트 20을 읽었을 때 20은 0보다 크니까 별을 찍죠. 언제까지? 별 하나 찍을 때마다 하나씩 줄이기 때문에 별을 20개 찍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별을 20개 찍고 나서는 그 2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별을 20개 찍고 20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추가로 잠깐 어떤 얘기를 드린다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for나 while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대괄호로다가 이렇게 이게 중괄호구나. 이게 중괄호고요. 이게 중괄호고 이거는 대괄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괄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꺽쇠로 되어 있는 게 대괄호고 여기 닫혀 있는 얘네들이 중괄호가 되겠습니다. 중괄호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중괄호를 사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에 해당되는 만큼 for loop가 이 중간 이 부분들이 다 for loop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while도 여기 열어서 여기 닫았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문장들이 다 while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얘를 생략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 바로 밑에 한 줄까지만 먹습니다. 요거는 for도 이 중괄호를 삭제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요 하나만 for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영역을 표시하는 괄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로 배열 만들기.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레이라는 코어 객체, 기본 객체를 이 생성자를 통해서 위크라는 변수 또는 객체에다가 할당한 겁니다. 어레이의 엘리멘트들 초기값도 같이 줬네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트가 얘 7개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위크라는 거의 엘리멘트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0서부터 6까지. 그래서 어레이 7 하면은 이게 똑같이 사실 엘리멘트도 그냥 1서부터 만들어 놨으면 편할 텐데 어떤 건 0서부터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숫자로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라면서 빈 배열로 생성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레이는 플렉서블하다고 했습니다. 늘려주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레이라는 기본 객체를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하면서 어디 위크라는 객체에다가 할당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초기값 준 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면 지가 알아서 사이즈가 처음에 그냥 배열만 생성이 됐다가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사이즈가 하나짜리가 되는 거죠. 물론 엘리멘트는 0, 1, 2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만 원소는 한 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열의 원소 개수, 또 랭스 프로퍼티. 배열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는 어레이 객체에 있는 이 랭스라는 프로퍼티, 앞에서 스트링에서도 랭스라고 프로퍼티가 있었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5는 0에서 4까지고 7은 0에서 6까지 해서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친숙하죠, 이제는. 자, 그럼 이제 얘도 랭스라는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앞에 스트링의 랭스는 읽기 전용인데 얘는 사용자가 값을 변경하면 그거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랭스를 10자리로 돼 있어서 1, 2, 3, 4, 5, 6, 7, 8, 90이 저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두 개로 바꿔버리면 갑자기 뒤에 3, 4, 5, 6, 7, 8, 90은 다 날아가 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자바스크립트의 어레이는 어레이 객체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는 게 임으로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제 7-3 어레이 객체로 배열 만들기. 앞에서 다 나온 것처럼 어레이라는 기본 객체를 뉴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디그리스라는 객체에 할당하는데 이때 비었죠? 초기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초기값을 0번부터 5번까지 6개의 원소네요. 6개의 원소.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for 루프 돌려서 썸 쳤네요. 여기는 중괄호 안 썼죠. 왜? 요 포문 밑에 한 줄만 딱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 밑에는 포문하고 상관없이 포문의 영향력은 여기까지고 얘는 그냥 하나의 문장입니다. 배열의 특징. 배열은 어떻게 만들던 내부적으로는 그 어레이라는 코어 객체, 기본 객체로 다루어진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5개의 원소로 돼 있다.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숫자, 이거 정수죠? 얘는 실수, 얘는 문자열, 얘는 다른 객체네요. 그 외에 어떤 함수, 이런 것들을 다 어레이라는 객체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입니다. 예제 7-4 어레이 객체 메소드 활용. 여기 보시면 어레이를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얘도 선언했네요. 얘는 그냥 변수 C를 선언한 거죠. 얘는 로컬 변수 C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 값들을 이렇게 줬죠. 그래 놓고 실제로 얘네들을 한 번씩 찍어 봤더니 이런 값들이 저장돼 있구나. 이런 값들이 저장돼 있구나. 찍힌 겁니다. 그러면 C에다가 콘카트 B 이제부터 뭐냐면은 이 어레이를 만들었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메소드들,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어레이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본 교재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A 콘카트 B, A랑 B를 합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조인 샵샵은 샵샵이라는 걸 구분자로 해서 프린트 해라 라는 얘기고요. 리버스는 원소 값을 반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는 배열의 몇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몇 자리까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소트는 순서대로 알파벳 순이죠. 사전 순으로 배열해서 가져오라는 얘기가 되고, toString은 아까 처음에 여기 원소에 있는 값을 프린트 해라라고 했을 때 여기 함수를 타게 돼 있죠. p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pr이라는 함수에다가 주는 게 이런 메시지하고 이런 어레이 값을 던져주게 돼 있죠. 그러면 요 값 배열 a는 어레이 a를 던져줬을 때 toString 하면은 어레이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요거 하나씩 다 사용해 보세요. 간단한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은 하기 전, 하기 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답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리버스나 소트의 경우에는 A가 가진 원본 데이터의 순서 자체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할 때 A 값은 그대로 있죠. 얘도 어떤 처리를 할 때 A 값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얘네 리버스 A 값도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소트 순서가. 그 다음에 소트 얘도 사전 순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함수나 메소드들은 네이버나 구글 또는 w3schools.com 같은데 들어가서 자바스크립트 한 칸 띄고 슬라이스 이렇게 치시던가 하면 얘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데이트 객체. 데이트 객체는 시간 정보를 담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라고 하고 new 생성자를 해서 선언을 해서 now라는 객체로 받으면 현재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현재 값으로 이 now에다가 다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ew date에서 2017년 2의 1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도 어레이예요. 0, 1, 2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얘는 0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꾸로 여기다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2라고 집어넣으면 실제로는 3월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고 올 땐 이렇게 플러스 1 해서 써야 우리가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 개념으로 갖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트라는 애가 데이트라는 코어 객체, 기본 객체 얘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는가 찾아보면요. get date, get hours, get month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제 7-5 데이트 객체 생성 및 활용 여기 보시면 데이트 해서
new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now에다 할당을 했죠. 그러면 할당하는 순간 어떤 것들 세계 표준시로 되어 있는 거 여기다 리턴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글이나 네이버 또는 W3 스쿨스 들어가시면 이 데이트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들, 이런 메소드들, 날짜, 뭐 시간 갖고 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찾아봐서 쓰던가 외워서 쓰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7-6 방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배경색 만들기. 데이트 객체를 사용해서 세컨드, 그러니까 초가 짝수면 배경 화면을 뭐 바이올렛으로 주고, 그 다음에 짝수가 아니다. 그러면 뭐 홀수겠죠. 홀수이면은 라이트 스카이 블루로다가 이렇게 표현해 줘라. 배경 색깔을. 짝수이면 이렇게 바이올렛으로 표현해 주고. 자, 그거 로직 따지는 게 뭐죠? 나누기 2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나누기 2 해서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란 얘기고 0이 아니면 뭐 홀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선은 중요한 게 이 데이트라는 기본 객체를 통해서 커렌트라는 객체를 시간 객체를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커런트라는 시간 객체를 만들었을 때 데이트라는 기본 함수에서 제공해주는 getSeconds라는 초를 가져오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 초의 값을 가져오면 나누기 2 해서 그거의 나머지 값이 0이냐 아니냐 물어본 다음에 중요한 건 도큐멘트 body.style의 백그라운드 컬러 BG 컬러라고도 하죠. document.body.style.background 컬러를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여러분이 코딩을 하고 띄워보니까 뭐 이렇게 뜨던 이렇게 뜨던 뭐가 떴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서 있겠죠. F5 눌러서 리플래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참고로 이 current라는 애는 이 date라는 애가 생성되는 시점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current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이거 생성될 때 그때 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7-6은 F5 키를 눌러서 리플래시를 해줘야 바탕 그 화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스트링 객체. 스트링은 아시다시피 문자열을 담기 위한 객체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스트링 이렇게 해놓고 new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이 hello라는 객체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때 초기 값을 줬네요. hello라고. 그러면 이 hello라는 객체, 요놈이죠. 요놈 hello라는 객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부여한 이 앞에 대문자인 요 hello라는 값, 프로퍼티죠. 요게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에서 제공해주는 요놈들, 메소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이런 제가 부여한 프로퍼티와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랭스 뭐 이런 거 읽기 전용이라고 나온 것처럼 얘는 한번 생성되면은 어레이처럼 플렉서블하지가 못해요. 얘는 그냥 끝이에요. 만들어졌다 그러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콩카트는 뭐였죠? 얘랑 합치는 거죠. 얘 헬로라는 값은 뭐 앞에 대문자 헬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대문자 헬로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레스라는 애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스트링 객체의 특징. 문자의 길이를 표현하는 랭스 프로퍼티는 읽기 전용이라 값을 대입한다고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자열을 중괄호를 사용해서 배열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열의 요소처럼 이렇게 해서 갖다 쓰면 첫 번째 게 뭐였죠? 대문자 H. 자바스크립트는 문자라는 타입이 없죠. 문자열이죠, 다. 그래서 문자열 H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예제 7-7 스트링 객체의 메소드 활용. 스트링 객체를 여기 보면은 A하고 B를 만들었네요. B는 그냥 스트링 객체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문자열을 B라는 변수에다 저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코어 객체, 기본 객체를 통해서 요 프로퍼티 플러스 얘가 이 스트링이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네이버나 구글, w3schools.com 찾아보시면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또 플러스 알파 이게 말고도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 325페이지의 표 7-5 교재 325페이지의 표 7-5를 보면은 스트링 객체 메소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라서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 다 손으로 타이핑 해 보셔야 돼요. 매스 객체. 매스라고 하니까 벌써 매스매틱 수학 계산을 위한 어떤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빡 오죠. 근데 이제 앞에 나온 코어 객체들하고 틀리게 얘는 new mass 해갖고 생성자 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mass라고 쓰고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mass 바로 써놓고 mass가 제공해주는 메소드 중에 sqrt 제곱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sqn은 2의 제곱이니까 2라는 값이 들어갈 것이고 pi는 원주율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해서 요 에어리아의 원의 면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mass라는 애는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도 제공을 해주는데 0에서 1보다 작은 랜덤한 실수를 리턴을 해주는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플로어라는 애가 있는데 플로어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m이라는 값의 소수점 이하를 제거한 정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식 계산할 때는 랜덤은 사실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 계산하고 이럴 때는 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랭귀지에서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에서 99까지 랜덤한 정수를 10개 만드는 코드인데 0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돌아가니까 0에서부터 9까지니까 10번 돌겠네요. 10번 돌면서 매스의 랜덤에다가 100을 곱해주는 거죠. 100을 곱해주면은 0에서 1보다
작은 실수를 주는데 거기다 이제 100을 주니까 정수가 돼서 나오겠네요. 정수가 아니라 0보다 큰 실수의 난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 플로어라고 되어 있으면 소수점 이하를 제거한 정수가 리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7-8 매스를 이용한 구구단 연습. 요거 해보시기 전에 요거 해보시면서 교재 329페이지에 보시면은 329, 330페이지에 보시면 표 7-6번하고 7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요 메소드와 프로퍼티인데 이거 뭐 외워야죠. 쓰시려면. 아니면 찾아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랜덤 인트라는 게 있는데 랜덤 인트는 여기서 함수로 사용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난수에다 곱하기 9 한 거에다가 얘는 소수점 이하를 제거한 정수를 리턴하는 거에다 플러스 1 한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다가 띄워줍니다. 띄워줄 때 요 메시지 값 요걸 난수로 받아가지고 얼마 곱하기 얼마 값은 요 퀘스천을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난수를 통해서.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다 뭐 암산을 통해서 뭔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입력된 값과 요거에 의한 정답이 같을 때 여기다 정답이라고 뿌려주는 것이고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오라는 거 뿌려주는 겁니다. 간단하죠.